그래서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그 황제라는 말을 함부로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대왕도 고구려도 기상이 높았지만은 왕이라고 쓴 겁니다. 그전에는, 신라는 그전에는 또 토속적인 뭐 이사금 이런 걸로 썼죠. 그러다가 중간 단계 이후에서 이제 왕이라고 붙였죠. 그러나 또 종자를 붙여요. 태종, 태조, 조종법에 있는데 그걸 우리는 고려도 붙이고 이시조선도 그걸 붙였죠. 그런데 이분은 대왕이라고 우리가 시호를 올렸으면서도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다. 영락이란 말은 자기가 우리 고구려가 이렇게 강성하니까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길이 즐겁게 살자. 이런 연호를 붙였어요. 연호는 황제에게만 쓰는 것이죠. 그런데 광개토 대왕은 대왕이면서 독자적인 연호를 쓴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요동 일대에 있는 그때 중국이 혼란스러워서 연나라, 뭐 후연, 뭐 이런 나라. 그래서 북경을 조선시대에도 연경이라 그랬어요. 연나라의 수도다 이런 뜻으로. 그 연나라 일대가 그게 바로 요동 그 또아리를 틀고 있었는데 연나라도 거꾸로 튀고 그러면서 독자적인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영락이라는 연호를 쓰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때 여기가 백제, 신라, 고구려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일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가야가 있었어요. 가야라는 건 지금 김해를 일대는 육가야. 근데 일본이 신라 물론 이제 어느 때에는 뭐 교류도 하고 우호 관계도 있지만은 대체로 특히 이때에는 광개토 대왕이 활동할 때에는 신라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막 경주 일대도 침입하고 막 계속 노략질을 하고 그래요. 근데 백제하고는 아주 관계가 좋아요.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황제가 서로가 아주 형제처럼 잘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야가 제일 찝쩍거리는 것이 신라 쪽이니까 가야도 백제하고. 근데 그건 또 이거였어. 이제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이때는 물론 이것도 어제 동지가 됐다 오늘 뭐 낮에 동맹 맺었다가 그다음에 여제 동맹 맺었다가 뭐 이렇게 해요. 요즘도 정치판도 그렇잖아요.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서로 모였다가 흩어졌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랬어요. 이래가지고는 여기를 이렇게 둘이 맺고 여기 세 나라는 또 자기들끼리 뭐 그때 일본이 통일된 나라가 아니에요. 그때 그래서 표현이 외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신라가 고구려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썼다. 애를 써서 이제 신라가 이 셋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신라를 위협하니까 광개토 대왕이 지원을 한 것입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때 여기서 압록강 입구에서 동해안으로 해가지고 광개토 시대에는 그 뒤에도 이 육군만 기른 게 아니에요. 이제 기마대만 기른 게 아니에요. 수군도 많이 길렀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경주 일대 또 김해 일대에까지 고구려 군사가 와가지고 쳐서 물리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라로서는 위기에서 구해주는 은인이 된 겁니다. 이때. 그 대신에 신라에서는 이제 뭐 감히 어떻게 이쪽 귀퉁이 붙어 있는데 동해에서 허름한 집에 살고 이건 아주 중앙에서 큰 집을 짓고 사는데 어떻게 맞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닭도 잡아서 갖다 바치고 말이야. 감사합니다. 우리 좀 잘 좀 돌봐주십시오. 소작 좀 더 주십시오. 뭐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보다도 더 심각한 데 있었어요. 광개토 대왕 비문제입니다. 이런 광개토 대왕이 빛나는 업적을 쌓았는데 축자 그 비에다가 비에는 원래가 죽고 난 뒤에 능 옆에다가 비를 세우는 것인데 그 비에다는 사적을 쓰게 돼 있죠. 이게 사적을 쓸 때 원래 돌로 새기는 글씨라서
많이를 쓸 수 없어요. 그냥 의미도 아주 축약하고 쓸데없는 글자 빼버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압축해서 세운다. 그래도 6m가 넘는 그런 거대한 배에는 상당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쓰이느냐 하면은, 간단히면은, 요약을 하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백제와 신라가 옛날 우리의 속민, 우리한테 복속을 했는데, 그래서 조공을 해왔다. 조공은 이제 복속한다는 뜻이죠. 토산물, 선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외가 신면회를 할 때 와가지고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를 파하고, 백제와 글자가 이제 석자가 안 보여요. 요 부분에서는. 파하고 또 어느 나라를 파하고 어느 나라를 신민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이 글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서 현재 글자로 확인되는 바는 두 가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고구려가 일본이 건너왔기 때문에 백제를 파하고 또는 백제와 가야를 파하고, 이건 이화 해석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백제와 가야를 파하고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한자가 그런 의미를 또 복잡해요. 한자 해석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를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하나 들면은, 저쪽 군사가 10,000명이 몰려왔다. 이런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것은 10,000명이라는 숫자 단위가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앞뒤의 문장에 따라서는 이게 그냥 많이 왔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10,000명도 많지만은, 그러니까 이 해석이 이렇게 복잡한데 또